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17만 돌파 기념으로 이 Q&A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원장님이나 피부과 직원분들은 어떤 시술을 받나요? 였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나 아니면 저희 병원 직원분들이 가장 자주 찾는 그런 시술들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시술부터 말씀드리자면 울세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울세라. 자, 저희 부심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방송을 앞두고 실제로 저도 셀프로 하고 있고요. 또 울세라는 이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해서 피부의 깊은 층에 작용하는 리프팅 장비입니다. 자, 초음파를 이렇게 특정 깊이에다가 이렇게 모아줘서, 우리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어렸을 때 종이 태우는 거 많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특정 깊이에다가 초음파의 에너지를 모아서 거기를 60에서 한 70도 정도의 열을 발생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요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에 한 60에서 70도 70도 정도의 온도를 높여놔서 이를 통해 이 근막층 자체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 스마스, 이 SMAS라고 불리는 이 스마스층은 이 피부를 지지하는 탄력 구조물로서, 자, 이곳의 특정 부분에 이렇게 울세라로 에너지를 조사를 하면, 그러면 열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오징어, 이렇게 삼각형 오징어 부분이 있죠. 오징어 부분에 열 응고점을 여기다가 막 줬어요, 강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스마스층 부분을 수축을 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울세라는 사실 중력 방향인 이 아래로 처진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심술보나, 그리고 턱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처지는 볼살들, 이런 부분들을 아래 방향에서 위로 당겨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피부와 지방을 둘 다 위로 당겨줘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 스마스라는 층에다가 강한 열 에너지를 줘서 수축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원리의 장비들이 여럿 있는데, 사실 이 울세라가 다른 장비들과 다른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술 시에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작용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즉 실시간 보이는 초음파,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초음파 시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열을 주는 초음파가 있고요, 보이는 초음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피부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람도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다르고,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같은 사람도 좌우로 이렇게 제가 둘 다 초음파로 측정을 해보면 근막의 깊이가 다른 사람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같은 사람도 좌우에 따라 다르고, 또 네 번째, 같은 심술보 위치라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근막의 위치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즉 같은 부위라도 위치에 따라 다르다. 위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막의 깊이가, 자, 근막 한번 그려볼게요. 피부가 이렇게 표피가 있고, 이렇게 진피가 있고, 이렇게 지방이 있고, 이렇게 근육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육. 자, 그러면 근막이라는 게 보통 한 스마스라고 하는 이 근막이 이렇게 한 두 줄 정도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SMAS, 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울세라가 그럼 이 스마스라고 하는 평균 깊이를 따져보니까 한 4.5mm 깊이 정도에 있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4.5mm 정도 깊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열 응고점을 만들도록 개발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근막이 생각보다 깊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열 응고점이 어디 생겨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이게?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스라는 층이 깊게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열 응고점이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다? 지방에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애꿎은 지방 쪽에만 에너지가 가해져서 지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반대로 근막의 깊이가, 이 근막이 되게 얕게 있는 분이에요. 네,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4.5mm, 이 4.5mm라는 깊이가 아래쪽을 때리니까 근육이, 근막이 여기 있으면 근육이 더 위에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5mm가 이 근육 쪽만 애꿎게 때리게 돼서 아프기만 아프고 리프팅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울세라는 바로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야, 스마스가 이 사람은 여기에 있네, 좀 더 아래쪽에 있네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가면서 시술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장비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만 하고 사람마다 위치마다 다르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냥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지방에다 때리고 저 애꿎은 깊은 근육에만 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사실은 학회에서 엄청나게, 울세라 학회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개별화, 영어로는 personalization, 네, 개별화된 치료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좌측에는 4.0mm의 근막의 깊이가 있고요, 우측은 4.3mm 깊이의 근막이 있다고 한다면 좌측과 우측이 다르게 타겟팅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심술포도 예를 들어 아래쪽이 4.6mm 깊이에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4.3, 4.0 이런 식으로 근막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같이 타겟팅한 부분을 그러면 같이 따라서 좀 더 위쪽으로 타겟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울세라는 다른 장비보다 시술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보이는 초음파가 달려있는 거의 유일한 장비여서 이 안을 보면서 시술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바로 개별화된 치료였죠. 사람마다 위치마다 다른 근막을 타겟팅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항상 시술했었을 때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울세라는 특히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 막 200샷에 얼마라는 이벤트로 얼굴 전체를 막 다 때리죠. 이만함 어디 다. 여기 200샷인데 골고루 다 들어가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세라의 안쪽의 온도를 우리는 60에서 70도 정도로 높여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콜라겐의 리모델링이 유발하면서 근막이 수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60, 70도의 온도의 상승을 가까이 만들어서 심부에 콜라겐의 변성을 통해서 리프팅을 시키는 것인데, 너무 적은 샷을 심지어 얼굴에 막 이마, 코, 양, 볼, 턱 이런 식으로 다 놓아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적당히 열이 가려지니까 순간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가정용, 관리용 고주파를 받아도 순간적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건 바로 contraction, 일시적인 수축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당겨진 느낌이 들지만 지속시간이 사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안에 다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조직 변성을 통해서 리프팅 효과를 노리는 이 울세라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아주 일시적인 다른 고주파 장비와 같은 그런 수축 효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세라의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장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충분한 샷을. 자, 두 번째로는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 전반적으로 그냥 다 깔아준다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필요한 샷과 부위를 확인하시고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면 바로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연예인분들이나 혹은 뭐 30대 이후에 피부 시술을 받는 분들은 사실 이 얼굴의 굴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받으실 시술에는 울세라를 제가 꼭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효과 모두 뛰어난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별로 이렇게 맞춤 치료, 개별화된 맞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셀프로 받고 피부과 직원분들이 많이 찾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피지 파괴술입니다. 피지 파괴술. 제가 글씨 실제로도 잘 쓰는데 이렇게 화이트보드 그게 낭창낭창 거리니까 좀 잘 못 쓰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울세라와 더불어서 이 인기가 많은 시술이 바로 이 피지 파괴술인데, 사실 난 별로 피지가 없는 악건성인데 왜 피지 파괴술을 받아요? 그래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시술이 바로 이 피지 파괴술입니다. 자, 왜 피지 파괴술이 많을까요? 받으시는 연령대를 제가 두 부류로 나눠볼게요. 이 피지 파괴술 받으시는 분이 첫 번째는 10에서 20대, 두 번째는 30대 이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0대, 20대는 뭔가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드름 치료에 쓰이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왜 30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특히 30대 후반 이상부터가. 자,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10대, 20대를 살펴볼게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모공의 피지가 저류가 되면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피지를 그려볼게요. 피부가 이렇게 표피가 있고요. 이렇게 진피가 있고, 이렇게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낭이 있고요. 피지샘이 이런 식으로 뭐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이 모공 안쪽에 이 피지샘에서 나온 이 피지들이 이렇게 저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류가 되는데 하얗고 끈적거리다 화이트헤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노랗게 되고 단단해진다 블랙헤드, 그리고 여기에 여드름균들이 염증 반응을 유발해가지고 빨갛게 여문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여드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피지 발달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분비되는 기름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 말랑말랑한 살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모공이 어떻게 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피지 발달이 별로 없는, 여기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털이 이렇게 있는데 피지 발달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피지 발달이 많으면 모공이 넓고,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이거 다시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피부가 표피, 진피, 지방이 있고, 털이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고, 피지샘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콜라겐들이 보통 이렇게 피부에 평행하게 존재하거든요. 주로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평행하게 존재하는데, 이 모공 위치 주변에만 이런 식으로 소나기로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공 주변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털구멍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콜라겐들이 소나기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콜라겐의 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모공 부위가 늘어지면서 넓어지는데, 그냥 피지가 많아서 넓은 것처럼 좌우 상하가 동일하게 원형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에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타고난 선, 그 라인에 따라서 일자로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옆면에서 본 거고요. 위에서 바라본다고 쳐볼게요. 모공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모공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는 거예요. 일자로. 이러면서 탄력도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일자로, 더 일자로, 더 일자로, 더 일자로, 더 일자로, 일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연결돼서 잔주름이 되는 겁니다. 잔주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잔주름의 종류를 제가 몇 가지로 나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장된 모공 때문에 연결돼서 생기는 이 잔주름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유전적으로 이렇게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잔주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은 부위는 선별적으로 파괴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도 아까 여드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 자,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지를 선별적으로 파괴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모공이 넓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에. 자, 그러면 모공 주변에 뭐 주베룩이든지 뭐든지 좀 콜라겐을 수축하는 시술을 해주더라도 뭐부터 줄여놔야 돼요? 피지부터 줄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피지 파괴술을 먼저 해줘야 되고, 또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분들. 자, 여드름 흉터가 괜히 생겼겠어요?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가 웨지 모양으로 흉이 꽝 됐거나 박스 모양으로 되거나 롤링 스카가 돼가지고 흉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 언저리 주변에 피지 발달이 많겠죠. 그러니까 피지 파괴술을 먼저 선별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혹자분들이 원장님, 피지는 항균 작용하고 pH를 낮춰주는 작용을 해서 없으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잘 압니다. 저보다 잘 아는 사람 있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파괴한다는 것은 뭐냐? 평균치보다 많거나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막혀서 문제가 되잖아요.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나 여드름이나 아니면 모공이 넓다거나 아니면 여드름 흉터가 된다거나 이렇게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요즘에 화장품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피부 표면에 우리의 피부 장벽의 지질막과 유사한 성분들을 잔뜩 발라주기 때문에 뭐가 있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인간과 유사한 그러한 보습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표면에 우리 피부 장벽의 지질막과 유사한 성분들을 잔뜩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지 발달이 너무 과도한 사람들은 막 보습도 열심히 해. 물론 보습제는 무조건 발라줘야 되죠. 하지만 너무 리치한 것들을 이렇게 피지 발달 많은 부위에 너무 그렇게 끈적거리는 성분들이 모공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모공에 유분기가 많은 성분들이 좀 저류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이렇게 과한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파괴를 해서 그래서 피지를 조절해 주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피지 파괴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피지 파괴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그러한 피지 파괴술에는 아그네스가 있죠. 근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아그네스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그네스라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했던 피부가 표피, 진피, 지방이 있고 모낭이 있고 피지 발달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절연침이 달려있는 이런 것들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줘서 이렇게 피지를 파괴시키는 원리입니다. 즉 이렇게 절연된 작은 니들로 이렇게 피지샘에만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서 선택적으로 피지를 파괴하는 원리인데 피부 표면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피지샘을 줄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스킬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를 너무 확실하게 파괴하려고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피부 조직들도 손상을 받겠죠. 반대로 피부 조직을 손상 안 시키려고 에너지를 너무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지가 파괴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피지 파괴술도 생각보다 굉장히 스킬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피나짜리로 한 땀 한 땀 다 하게 되면 털구멍에 피지들이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피지 파괴술을 해주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피지 파괴를 선택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모공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드름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모공도 피지 발달이 많아서 모공이 넓어진 거니 모공이 넓은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주변의 콜라겐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아까 털구멍이 있으면 소나기로 이렇게 쥐듯이 감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모공의 크기를 줄이고 싶지만 그거에 선제적으로 뭐부터 줄여야 된다? 이 모공을 넓게 했었던 그 아래 원인들, 이 피지들부터 줄여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공을 줄이는 시술은 이렇게 피지라는 수도꼭지, 기름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어느 정도 틀어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너무 어지럽네요. 표피, 진피가 있고 지방이 있었을 때 털이 이렇게 있고 피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콜라겐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모공 주변에 콜라겐의 밀도를 그 다음에 증가시켜야지 모공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피지부터 줄여놓고 그 다음에 밀도를 증기시키는 게 바로 모공 치료의 핵심이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10대, 20대 분들은 왜 피지 파괴술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왜 30대 이상에서는 피지 파괴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드름은 줄지만 피지량은, 자, 나이가 들면서 이게 나이예요. 피지량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피지 발달이 거의 없다가 사춘기 때 피크를 치고 이렇게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타까지만 그렇게 감소량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이 30대 이상에서는 모공 그리고 피지의 그림이 많이 나오죠. 자, 30대 이상에서 피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피부가 표피가 있고요. 진피가 있고 지방이 있었을 때 이렇게 털구멍이 있고 이렇게 피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나이가 들면서 피지 안쪽이 이렇게 약간 떡처럼 차지를 하면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피지가 이런 식으로 떡처럼 존재한다고 한다면 살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융기가 되겠죠. 안에 있는 이 피지라는 메스 때문에 살이 살짝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마치 피부 결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모공 주변으로 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 한라산에 백록담이 들어간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왜? 털구멍 부분은 모공구멍은 살짝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산능성이가 올라와 있는데 가운데 털구멍 부위만 살짝 백록담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옆면에서 본 거고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구멍이 있는데 그냥 모공구멍이 넓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주변에 피부가 살짝 산능성이처럼 융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그냥 모공이 넓은 사람인데 모공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냥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피지 발달 때문에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사람이지만 그냥 정면에서 보면은 모공만 넓은 사람인데 3D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사람인 거예요. 왜? 얼굴에 모공은 10,000개에서 한 30,000개가 있으니까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살이 살짝씩 융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마에 색소가 하나도 없는데 광택이 안 나는 사람들 있죠. 나도 김희애 씨 광고처럼 이마가 막 반짝거리고 싶은데 나는 색소가 하나도 없는데 이마에 광택이 안 나는 경우. 자, 왜 그럴까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피부에는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의 모공이 있고 그 주변에 살이 이런 식으로 융기가 된 거예요. 특히 이마는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이 살짝 융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두 사람이 서 있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죠. 빛이 그대로 정반사가 돼야지 피부에 광택이 나겠죠. 피부 표면이 이런 식으로 매끈해서 빛이 들어올 때 빛이 그대로 정반사를 이뤄야 되는데 자, 근데 빛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피부 표면에 굴곡이 있게 되니까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어지러울 난
난반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눈에는 결국 반사된 빛이 별로 안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색소가 하나도 없는데도 피부 표면에 광택이 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살이 융기된 부분에 이렇게 선별적인 피지 파괴술을 진행할 경우에 피부가 사실 굉장히 플랫해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해지면서 피부에 광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대 이상에서 저희 병원에 사실 피지 파괴술 60대 이상에서도 선별적으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피지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자, 그럼 두 번째 피지 파괴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보톡스인데, 보톡스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근육의 수축을 막아서 이완을 시키는 첫 번째 주름 보톡스가 있고요. 주름 보톡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근육 보톡스가 있습니다. 자, 주름 보톡스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미간, 뭐 이마, 눈가처럼 근육의 수축을 막아서 이완시켜서 주름을 펴게 하는 보톡스인 거고요. 근육 보톡스는 턱 같은데, 승모근, 종아리, 뭐 이런 데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톡스는 근데 비교적 간단하게 얼굴의 굴곡을 완만하게 하는 시술입니다. 우리가 표정주름을 큰 파도, 잔주름을 제가 작은 파도에 비유를 했을 때 보톡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원장님 저는 보톡스는 싫고 뭐 썸하지? 아, 그게 잔주름에 좋다고요? 아, 그것만 꾸준히 관리할게요.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큰 파도가 있고요. 자잘자잘한 파도가 있는데 이 큰 파도를 제압하지 않고 작은 파도, 잔파도만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피부 표면에 결국 굴곡이 안 생길까요? 한번 뻥 큰 파도가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자잘자잘한 파도가 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표정주름이라는 근육이 수축이 한번 꽝 큰 파도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구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잔주름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큰 파도를 제압을 해줘야 이 큰 파도 때문에 생기는 작은 파도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막 콜라겐의 진피층을 막 증가시키는 시술을 해서 잔주름, 즉 이 잔파도를 제압을 하더라도 표정 근육 때문에 생기는 이 큰 파도가 치면 잔주름도 따라서 생기겠죠. 자, 또한 이 턱 근육 같은 부분도 근육 자체의 크기를 좀 줄여야지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간단한 방법으로 얼굴 윤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를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하는 온다라는 시술이에요. 굉장히 한글처럼 보이지만 이탈리아의 데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면 지방을 좀 줄이면서 붙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서 주머니별로 피부와 지방이 처지게 돼요. 지금 제 얼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주머니가 처지게 되는데 이 팔자주름이라는 경계면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윗부분에 살이 둔덕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눈밑 쪽이 꺼져 보이고 팔자가 깊어 보이겠죠. 그리고 이 주머니가 또 있어요. 이 주머니가 나이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중력 방향에서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어디를 못 넘어가요? 심술부를 못 넘어가요. 그럼 어디가 꺼져 보일까요? 볼살은 꺼져 보이고 심술부는 튀어나와 보이고 심술부 옆에 있는 이 마리오네트라는 주름은 더 깊어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눈밑이 꺼져 보이고 팔자가 깊어 보이고 옆볼이 꺼져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굴살이 줄었다. 얼굴살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지방을 줄이면서 붙이는 작용을 한다고? 야, 그러면 나는 지금 볼살이 이렇게 없는데 지방 줄이는 시술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져서 이 주머니 안에서 처져서 생긴 지방은 국소적으로 줄여줘야지 우리가 얼굴의 굴곡을 매끈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위에 해주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팔자주름 윗부분이나 두 번째는 심술보 부분, 세 번째는 이중턱을 포함한 턱 라인 부분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이 부위에 해주면 특히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받는 즉시 효과가 좀 나타나게 되고 시술 통증이나 붓기도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급하게 중요한 일정이 잡힌 뭐 직원분들이나 그리고 뭐 외부 행사가 있는 원장님들이 사실 뭐 행사 며칠 전에 많이들 시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결혼식 전날에도 권장할 정도로 다운타임이 좀 없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하게 이제 17만 구독자 이벤트로 이 피부과 전문의와 이제 직원들이 많이 받는 시술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좋은 뭐 울세라 그리고 피지 파괴술 같은 시술과 더불어서 지금 이러한 보톡스나 온다 같은 시술들이 사실 이제 본인 상황이나 필요에 맞춰서 많이 받는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심이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 소감이나 또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사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모두 챙겨보면서 댓글을 달려고 항상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17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이제 우리 부심이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뒤이어서 이제 20만까지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더 성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성장하는 피부심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